이은영 소장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모든 우리 시청자들의 관심이 김건희 씨 7시간 네. 이거 어떻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 굉장히 신경 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거의 지금 방송하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나가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지금 홍보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디스. 굳이 안 해도 되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 예. 후보가. 근데 이제 지지율이 지난번에 보니까 빠지잖아요. 근데 결국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안철수 쪽으로 이게 이제 옮겨지면 20% 넘어가면 이게 단일화가 이제 현실화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일화론이 되면서 정권 교체 의향이 커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거가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자꾸 이 40%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걸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게 이쪽이 커지니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마이크 안 들려요? 예. 그 아까 우리가 북한 얘기하다가 네. 지금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방금 어디 방송 갔다 오셨어요? MBN 갔다 왔는데 그 네. 앵커님이 지금 방송 같이 하는데 여론조사 문제점을 꼭 좀 나와서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거. 오늘 나온 게 막 그 조사가 엇갈려가지고 맞아. 왜 한 군데에서 네.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막 지지율 10% 그쵸. 차이 나고. 거기가 그거. 이제 그 저기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그 MBS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포함되어요. 근데 MBS는 이제 2개 기간씩 하거든요. 그 네. 500샘플씩 해갖고 1000샘플 만드는데 그 하루 그러니까는 MBS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조사를 했고 코리아 리서치가 11일, 12일 또 MBC 거 이제 저기 100분 토론 거 받아갖고 조사를 했는데 네. MBS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나왔고 이 100분 토론 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가 근데 나왔거든요. 격차가 너무 심하던데. 그게 왜 그랬냐면 12일 날 그 저기 변호사 대납 의혹 제기한 분이 그 이모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병철 씨가 돌아왔어. 이병철 씨가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게 그날 아침에 보도가 막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도될 때 뭐와 같이 보도됐냐면 그 저쪽 그 국내임 쪽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그 청부살해 다 간접살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대장동으로 세 번째 사람이 또 죽었다 이렇게 이게 확산이 막 됐어요. 근데 그날 제일 많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코리아 리서치랑 MBC가 11일, 12일 이틀 특히 22일 날 이제 조사가 거의 많이 되거든요. 둘째 날에 그게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때 그거를 그 방어가 안 됐었거든요. 오전 타임에는 민주당이 거의 방어가 안 됐었고 오후부터 이제 방어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대장동에 세 번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좀 많이 알아요. 제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MBS 조사는 12일 날 조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시기가 마지막 날 12일이. 그래서 네네. 그 조사, 그 여론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요일 날 그 8시 20분에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되잖아요. 네. 조사사들 또 조사를 하는데 토,일 조사하는 데들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이미 조사 끝난 다음에 방송이 되는 거라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 다음 이번 주에 반영이 일요일 되죠. 스트레이트가 그렇죠. 한 목요일이나 나오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일요일하고 월요일 한 데들은 수요일쯤 조사가 이제 발표가 되면 여기는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조사가 또 확 다른 게 또 나올 거예요. 이번 만약에 김건희 씨 7시간 이 녹취록 터지면 여론조사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떤 건지 관심이 모르겠지만. 뜨거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편집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 나오면은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가장 그 반응이 컸던 게 아까 이제 의원님은 그 여성층도 얘기하셨지만 여성층 이번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60대 이상층이 흔들렸다가 다시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그 이제 그 멸콩 챌린지라든지 그 선제 타격 이런 걸 하면서 그 고령층을 좀 다시 다잡아놨는데 여기가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의원님 이 세대 참 통밥인 네. 몇 프로 정도 대선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지율 영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대 대선을 쭉 보는 것은 거기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캐치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2007년도 이명박 그 압승할 때 네. 광운대 동영상이 나왔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BBK는 내가 네, 설립했다. 설립했다. BBK는 제가 그러니까 설립했습니다. 누가 또 주어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하면 상당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남북상. 네. 굉장히 크게 여파가 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홍익지구대에서 그렇죠. 누구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직접 현장에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 야 이거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실토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대서로. 그렇죠. 예.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 건이면 우리가 엎을 수 있어. 이 건으로 끝냈어. 요거는 너무 좀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이게 방영이 됐어. 우리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을 뭐 뽑아야 돼. 이런 뭐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중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거가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대 4는 지금 고정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간에는 20%가 문제거든요. 누가 땡겨가냐. 근데 20%가 8%가 올랐다. 20%에서. 그러면 20%가 8% 오르면요. 결과적으로 몇 프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20대가 한 17인가 그 정도의 비율, 인구 비율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가 움직였다. 20%에.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중간층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요동치지가 않거든요. 오. 그래서 스트레이트 요것이 방영되면서 지지율이 한 5%는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아, 거죠. 저쪽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 네. 예상은. 저쪽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이면 3%입니다. 그렇죠. 3% 정도. 예, 3%. 그래도 그것도 3% 지금 엄청 큰 거. 엄청 크게 상황에서 큰 움직이는 거죠. 거예요. 예. 어쨌든 단일 사건으로 3% 움직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 정청래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도 지지율 한 1% 2% 약간 악영향 정도 갈 수 있었던 거를 정청래 컷오프 때 몇 프로 움직였는지 아세요? 당 지지율이 6%인가 4, 5% 네. 아마 4, 움직였을 때. 5%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건. 그렇죠. 예.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건. 날라갔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조사도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 움직이는 것은 대형 사건입니다. 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감으로 스트레이트가 나가고 그러면 2.78%? 왜냐면 스트레이트가 나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또 후속 보도들이 후속 나올 보도가 수밖에 계속 없어요. 이어지죠. 다음 주 한 주는 계속 한주 그렇죠.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 3% 올라가고 제가 2, 3% 떨어지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렇죠. 사실. 이 양쪽에서 벌어지게 되면 네. 크게 되는 의원님 거죠. 저는 부탁하는 게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나갔어. 저는 여태까지 민주당원들이 한심 들어온 게 그러면 그 다음에 보도만 보고 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막 해석을 진짜 해줘야죠. 막 네. 그 공격하고 김건희 해명하라 이런 게 막 치고 나와야 되는데 늘 무슨 대형 사고 민주 진영에서 딱 터트려주면 저는 왜 그런 걸 이런 못할까요? 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MBC 방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가방위도 같이 맞불을 놔야 되거든요. 그 아까 나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네. 왜 민주당은 안 올까?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MBC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도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죠. 민주당도 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양쪽 항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비밀 언덕이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부담스럽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핑계거리가 돼요. 그렇죠. 아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좀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죠. 민주당 이거 막으로 아침 영하 10도에 나가서 몸싸움하고 앉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MBC가 윤석열이 1위가 하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내일 또 이제 내일 모레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놓고 또 그건 보도하고 이러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같이 가서 좀 그 비밀 기대를 언덕을 만들어줬어야 되긴 해요. 그러고 와서 정청래 의원 오셨어요 혼자. 근데 진짜 민주당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언론 탄압하고 딱 앞에 있으면요 시민들이 되게 자신감을 얻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이 얼마나 그 뿌듯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서 잘 의원님들이 나타나시는 게 국민의힘은요 YTN에서 김건희 목소리만 나가도 가서 바로 항의하고 또 우리 민주당 도대체 이재명 후보님 저렇게 당하고 할 때 그놈의 많은 의원들 숫자는 많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바둑 두시나 장기 두시나? 근데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 나중에 진짜 몇 킬로 뛰었나 볼 거야 나. 매다 꺾어. 일부 인용이 뭐냐고 물어보시네. 아까 그거는 아 얘기 안 일부 인형 해주셨죠. 이 시대에 참 저기 재방송 네.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우리 네. 친절한 정청래. 법원에서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인용 전부가 있어요. 전부가 100이라면 네. 일부는 3. 내용은 근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100 중에 서너 요것만 방송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너시 그러면 뭘까? 금지한 내용이 뭘까? 더 궁금해. 세 가지라는데 더 궁금해. 그래서 97보다 더 관심을 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세 개가 예.
97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주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100 중에 3을 칼질을 해라. 이거는 좀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사람들은 97은 다 봤으니까 관심 없어. 안 본 3이 더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3 쿠션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퉁쳐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는 판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어보자. 이은영 소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네, 좀 안철수 지지율이 20%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간다고 봤는데 오늘 이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돌파인 거야? 그 운이 좋은 거죠. 내일 모레 방송하고 나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전에는 못 김건희 갔어요. 이게 꽉 꺾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17% 얻는 것도 그러니까 실력이에요. 이게 무인승차, 이런 무인승차 나는 어딨어. 신기해요. 언니 이거 대선 17%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17%?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네. 그러면 또 우리 역으로 또 그렇죠. 우리 또 지지층에 엄청난 맞아요. 결집 이런 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단일화 얘기하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들이 선택할 문제고 우리가 아무리 뭐 단일화하면 안 된다 해도 단일화 하면 하는 거고 단일화 해라 안 하면 또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는 가급적 우리 진영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매직 넘버 지지율 네, 43%. 43이에요? 43. 그래서 지금부터 4, 5%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알 수 없은 무당층 빼면 네. 거기는 47, 8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선권이 그래서 사자 대결에서 43%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릴 생각하자. 의원님 감동적인 글이 왔어요. 네. 김혜영님이요. 제 인생 처음 국회의원 후원금 입금했습니다. 뿌듯하다. 그런 분들도 있네. 다음에 데모하면 또 나오세요. 이분도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네요. 그 단일화 조사가요.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단일화가 진짜로 준비팀 꾸려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 각자 해석을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단일화면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순탄하지 않거든요. 추한 모습이 막 나오면서 이게 빠질 거예요. 네. 저도 첫 입금했습니다. 많이 입금하시네, 오늘 지금. 엄청 입금 들어가네. 네.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막상 들어가잖아요.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총 집계라거든.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 맞아요. 지금 뭐 결집도가 세더라고요. 그 안철수는 그 조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당세가 너무 약해요. 보수 세력은 다 지금 이제 윤석열로 찍으려고 여론조사 받으려고 다 대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안철수가 이걸 모르면 바보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를 띄워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안철수를 눌러가지고.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새벽 6시 반에 나와갖고 어떻게 하다가 밀리지 마! 이거 소리 지르다가 오랜만에 목소리가 갔어요. 2년 만에 목소리가 갔는데 피곤한지도 모르고 추운지도 모르고 오늘 어떻게 그 하루를 좀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송 돼서 다행이고 흥행도 돼서 다행인데 좀 여론조사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고 모든 방송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이윤영 소장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윤석열 안철수가 뭐라 하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의 밭이 어떻다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남의 밭이 어떻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우리의 밭을 갈자. 우리 밭이 좋으니까. 네. 네, 이정 소장님. 그 지금 뭐 이렇게 윤석열로 역전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1위가 이재명 후보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여론조사 흐름이 핸드폰으로 가상번호가 다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여론 숙성 기간이라는 게 있어갖고 좀 이슈가 터지면 그게 좀 정돈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인식할 때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들어가요, 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보 보고 있다가 조사 들어오면은 그냥 그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제목만 보고 제목 안에 보고 그냥 내용도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론이 요동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 이제 여론은 그렇지만 실제 민심은 따로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을
50일 뒤에는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항이 이제 당선 가능성 문항이나 또는 경제를 누가 잘할 거냐 이런 문항이냐 그다음에 꼭 투표층 지지율이에요. 꼭 투표층 이제 그건 따로 이제 앞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 이제 민심에 해당하는 문항들인데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하죠. 그냥 계속 경마식의 그 출렁 있는 여론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 안 하셔도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 시대 참 보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ASM. 전체적인 지지율도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근데 당선 가능성 그리고 경제를 누가 잘할 것 같냐. 요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히든 카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니까. 그 당선 가능성은요. 이게 대세를 형성하면 그렇죠. 될 사람을 밀어주자. 그렇죠. 사표 방지 심리 이게 그렇죠. 있고요. 오. 경제, 민생 이걸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뭐냐면 그게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항상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네, 지금. 많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사실 그걸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봐라. 여론조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경제는 누가 잘할 것 같냐?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다. 예,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남의 밭 탐내지 말고 저쪽에서 막 안철수 그러니까 윤석열 그 아무리 쟤네들 안석열. 그 여러분들 단일화한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후보가 훨씬 좋잖아요. 예. 정경심 교수 대법원 1월 27일 날 보석 결정을 한다고? 속보가 떴나 보네요. 저거는 제가 예언합니다. 보석 허가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5일 후에 재판을 못 하는데 1월 27일이면 2월 20일 날 못 하는데. 거의 한 달. 그러니까 네. 미리 법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네, 끝까지 잡아놓고. 설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을 드실 수 있겠네. 아유, 진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청래 정치톡 오늘 3회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죠. 아침부터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은영 TV. 죄송합니다. 자, 아직 5만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은영 TV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요. 지금 거의 지금 몇 명이요? 48,700. 1,300명. 네, 지금 여러분들 짧게만 들었는데 이은영 TV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론조사 정말 분석. 지금 우리 셋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영 소장님이 늦게 와서 잘 못 치고 들어왔는데요. 혼자 방송하실 때 품위 있는 방송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 TV 여러분들 정청래 TV 정청래 TV 4년째 15만을 못 돌파하고 있어요. 14만인데 13만으로 떨어질까 봐. 그렇죠. 방어해 주시라고. 14만인데 여러분들 그게 4년째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아마 최고였죠. 구독자 1, 2위를 다쳤어요. 근데 거의 이상한 무 뽑고 이상한 거 우리나라 최초의 숏 창설인이에요. 갑자기 닭갈기, 좌파 들고 그 숏의 창시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TV 여러분들 빨리 15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